서울시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PPO 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을 성공의 8단계 간절함의 원천, 꿈과 목표로 정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닿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터라 이거를 제 경험담 위주로 해서 공유하고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파메사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꿈과 목표가 내가 100%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하다. 꿈과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뒤죽박죽이 되고, 꿈과 목표가 없이 바로 명단 작성이나 사업 설명 후속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계속 열정을 어, 유지하면서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뜻에서 1번 꿈과 목표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적는 인생 시나리오인데요.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서 이제 무대에서 스피치하는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요 말은 바꿔 말하면 인생 시나리오를 항상 썼다라고 결론 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 많은 지역 세미나나 원데이 비즈니스 세미나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를 다루는 세미나는 석세스 아카데미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가 곧 인생 시나리오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 강의 중에 이제 머릿속에 성공한 모습을 그리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번에 12월에 제가 계속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계속 외쳐 부르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라고 하시면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으로 가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세미나를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면서 같이 같은 내용을 듣고 그 분위기 안에서 열정을 받지만 보면은 예전에는 1박 2일이 있어서 이제 1박 하는 동안에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적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로 끝나는 행사다 보니까 그냥 행사가 끝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각자 쓰시라 하면은 그게 쓰는 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자칫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를 좀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 월 1억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월 1억인데 월 1억이 당신 통장에 따박따박 매월 들어가는 거를 상상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제 목표로는 이제 제가 사업하고 10년 차인 2034년 1월부터 월 1억 시스템 소득을 유지한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 1년 동안에 1억이 매달 들어올 때 내가 지출과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1월에 2034년 1월에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오고 지출을 제가 5천만 원을 썼어도 잔액이 5천만 원이 남는데 2월에 또다시 통장으로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만 원에서 내가 지출을 6천만 원을 했어도 9천만 원이 남고 그리고 4월에 또 1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9천만 원 중에 내가 4천만 원을 썼어도 1억 5천만 원이 남게 되고 그 매월 매월 1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돈이 줄지 않고 계속 그 축적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 5억 2천만 원이 있는데 12월에 1억이 또 들어와서 6억 2천만 원이 됐을 때 내가 연말이라고 뭐 돈을 이제 많이 써서 7천만 원을 썼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12월에 내 손에는 5억 5천만 원이 쥐어져 있다. 라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내 통장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소름이 끼치면서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냥 말로만 상상을 해보라 했던 거를 제가 글로 이렇게 다시 적어보니까 정말 제가 소름이 끼쳐지고 아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 적는 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공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적는 그 월간 인생 수레바퀴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당신이 월 1억을 받는 소득일 때에 당신의 인생 수레바퀴를 분명하게 적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기한을 표기하고 시각화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이제 적고 있는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잘 살고에서 주택 부분에 계속 적었던 건데 올해 이제 3월에 7월에 12월에 적었던 게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서 12월에 적었을 때는 제가 완전히 구체화되면서 좀 실감이 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700m 지점에 있는 곳에 여기 보니까 프랜차이즈 빵집이긴 한데 굉장히 그 야외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용하고. 그래서 이곳을 내가 10년 후에 살 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를 하고요. 이제 저는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장애인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어, 승강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항상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이제 스쿼시장과 헬스장과 샤워실, 기도골방, 영화관, 미니 주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는 기도골방, 드레스룸, 주방, 세탁실, 비즈니스 회의실, 게스트룸, 욕실 포함해서 하고 지상 1층 실내에 이제 미니 수영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기도골방과 침실, 드레스룸, 미니 주방, 거실, 테라스, 그리고 정원은 텃밭, 장미덩굴, 그네의자 정도 적었는데 제가 스쿼시장을 적은 거는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지금 스쿼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고 있는데 스쿼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호 할머니가 돼도 스쿼시를 꼭 치겠노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적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제가 적었을 때는 평수도 적지 않고 그냥 내가 놓고 싶은 것만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7월에 제가 적었을 때는 내가 사망 시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선교사 힐링센터로 이 주택을 기증하겠다라고 적으니까 더 저한테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수도 구체적으로 500평을 적고 쭉 적어 나갔고요. 그리고 12월에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12월에는 또 300평으로 줄여서 실평수를 100평으로 해서 이제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정원 까지 해서 이제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고 나니까 굉장히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시각화를 했는데 제가 적은 이 내용을 가지고 챗 GPT한테 좀 이미지로 만들어 달랬더니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보여줬어요. 이게 지하 1층인데 그러니까 지상 3층처럼 돼 있지만 이 시각화된 그림을 보니까 아, 내가 그리는 그 집이 정확히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런 느낌들이 시각화가 되니까 더 많이 와닿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야외 미니 수영장이나 그런 거 넣고 싶은 거는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스크랩해서 이제 모아두고 있는 거고, 오른쪽 하단은 이제 2층에 있는 테라스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챗 GPT한테 물어서 지하에 이제 스쿼시장도 있고 미니 영화관도 있고 이런 걸 해달라고 했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로 이제 시각화를 해줘서 좀 만족한 정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더라고요. 요거는 1층에 있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1층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기한도 적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각화하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것과 더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인데 제가 사업을 결단한 이후에는 작은 도전 목표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매월 상반기, 하반기 하위 매출을 기록하면서 가능한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 기한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애텀에 대해서 결단을 했고 이제 5월부터는 부업이지만 이제 세세마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도전하고자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 인생 시나리오에 보면 생생하게 그리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세일즈 뭐 팀장에서 쭉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적을 때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항상 수정하더라도 적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5월에 이제 세마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다라고 해서 제가 핑크색 한 게 이제 도전을 하겠다 해서 성공한 부분인데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세세마를 유지를 하면서 제가 10월 1일부터는 전업을 하면서 더 좀 속도를 내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10월 11월 상하반기에 도달을 했고 10월 하반기에 도달을 해서 제가 원래는 26년 상반기에 도전 판매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 올해 지금 현재 12월 하반기에 지금 판매사 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하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밑에 부분에 이제 아래 부분에 하이 매출을 계속 적어 내려 갔던 게 그 부분이 제가 예측 가능한 도전 기한을 적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제 보물 노트가 이제 첫 번째는 계보도 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일지. 매일 날짜를 적어서 활동일지를 적고요. 활동일지를 적으면서 100만 감 핸드북에 해당하는 소비자나 회원에 대한 사항을 같이 옮겨 적고 한 번 더 옮겨 적고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가 이제 카톡과 전화하기 노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인생 시나리오 북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하니까 제가 헤매이는 게 좀 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잘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파트너에게 복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제 나름 복제하려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복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인생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인생 시나리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적는 건데 한 달에 한 번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적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적는 게 또 제 열정을 이제 꼭 끌어내는데 더 좋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자본인 이제 인생 시나리오 북에서 8코아를 항상 적어 내려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미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은 모두 저처럼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도전 판매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한 번 더 공유를 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 오늘 2025년 마지막 달이지만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그 서로의 꿈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반드시 성공하는 애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2026년에는 사장님 모두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